이 이야기는 한 기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고래가 이 회장님 정규 고등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정말 대기업을 이끌 수 있습니까? 순간 기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젊은 이병철은 대구 삼성상회의 낡은 장부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부는 부족해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게 신용의 시작이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착한 사람이 왜 손해만 보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말 한마디로 기자실이 다시 술렁였죠.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신용과 품질 그리고 사람으로 회사를 키워 1938년 대구의 작은 상점을 오늘날 세계적인 삼성으로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이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착하기만 한 사람에게 냉정하다는 것. 좋은 사람으로 끝나면 절대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오늘 저는 이병철이 남긴 그 가르침,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5가지 이유,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5가지 방법,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건 철학이 아니라 그가 직접 부도와 위기 속에서 몸으로 배운 현장의 인간학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착함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는다면 이병철이 평생 강조했던 단어 신용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오늘의 당신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으로 끝내지 마라. 이병철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다. 무엇이든 다 받아주면 결국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한다. 성실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그가 직접 겪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1960년대 중반 수원 방직공장 확장공사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삼성은 그때 전국의 협력업체, 자재공장 운송팀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이병철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장부를 확인했고 퇴근 전엔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의 눈빛을 먼저 보는 경영자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명의 관리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언제나 예 알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김 과장, 그리고 한 명은 이건 이번 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박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늘 친절했다.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처리했고 품질팀에서 검사 지원을 요청하면 스스로 뛰어갔다. 공장 인력 부족 소식이 들리면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일손을 도왔다. 휴일에도 회사를 지켰고 불평 한마디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달랐다. 그는 항상 계획표를 펴놓고 냉정히 말했다. 지금은 공정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다른 건 다음 주에 논의합시다. 이건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대신 팀에 의뢰하세요. 그의 태도는 때로 차가워 보였다. 동료들은 그를 무정하다, 윗사람에게 반항적이다라며 수군거렸다. 그렇지만 이병철은 달리 봤다. 그는 조용히 2사람의 행동을 기록하며 누가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인지 지켜봤다. 몇 달 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연말 전국 공장의 생산 계획과 물류 일정을 모두 취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기한은 12월 1일, 지연은 곧 손실이었다. 이병철은 평소 성실했던 김 과장에게 맡겼다. 김 과장, 이건 회사의 신용이 달린 일이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네. 김 과장은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장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마감 하루 전 그는 초췌한 얼굴로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님, 아직 전국 47개 공장 중 23곳만 완료됐습니다. 그의 다이어리를 보니 일정이 빽빽했다. 설비 점검, 회의 참석, 자료 지원, 품질 보고서 검토, 모두 다른 부서의 일들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두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납기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보고 체계는 붕괴했고 생산 라인은 멈췄으며 거래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신문 기사에는 삼성
연말 납기 차질이라는 제목이 올랐다. 이병철은 김 과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김 과장, 성실은 좋은 덕목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재앙이 된다네.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성실은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 신뢰는 선택과 집중에서 생긴다. 반면 박 과장은 달랐다. 그에게는 품질 기준 개정안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었다. 그 역시 수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세웠다. 12월 15일까지 이 안건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급한 건 팀이 맞는 게 낫습니다. 주변에서는 불만이 나왔다. 협조도 안 하고 융통성도 없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한을 정확히 지키며 완벽한 결과를 내기 위해 밤새 공정을 검토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일 일찍 완성된 보고서 한 장이 회사의 품질 체계를 바꾸었다. 그 덕분에 다음 해 불량률은 12%에서 4%로 떨어졌다. 이병철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을 다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한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책임질 줄도 모른다. 그 해 연말 인사 결과는 명확했다. 김 과장은 부서 순환 발령, 박 과장은 승진, 평가는 한 줄이었다. 김 과장 성실하지만 핵심 업무 부적합, 박 과장 냉정하지만 신뢰 가능. 그날 이후 이병철은 좋은 사람 대신 신뢰받는 사람을 키우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이 훗날 삼성의 인재제일 철학이 되었다. 오늘날도 똑같다. 상사의 부탁, 동료의 요청, 고객의 요구 모두 들어주려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 성실한데 결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병철은 늘 말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해봤어? 오늘 하루 꼭 해야 할 일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호히 거절해 본 적 있어? 그게 바로 좋은 사람으로 끝내지 않는 법이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으면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니라 그가 직접 몸으로 배운 경영의 교훈이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역, 섬유, 금융, 올이 불안정했고 어느 사업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때 사내 임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지금은 금융으로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사업은 시기상조입니다. 모두의 말이 일리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 하나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윗사람의 표정에 따라 말이 바뀌고 분위기에 따라 의견이 뒤집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병철은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끊었다. 그만.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나는 너희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지 못했다. 삼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남의 눈을 보고 결정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임원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자기 충고를 세워라. 이 회장이 말한 축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축이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세 가지 가치다. 이병철의 세 가지 축은 명확했다. 품질, 신용, 인재. 그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그 사업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믿었다. 한 번은 수원 방직공장의 임원이 이렇게 제안했다. 회장님, 이 원단 품질을 조금만 낮추면 원가가 15% 절감됩니다.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당시 삼성은 자금난이 심각했다. 누구라도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호히 말했다. 품질을 낮춰 얻은 이익은 결국 신용을 잃는 비용이 된다. 그는 즉시 그 안을 폐기했다. 우린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을 들은 임원들은 의아해했다. 이익을 포기하다니 너무 완고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병철은 짧게 대답했다. 완고하다고? 완고한 기준이 없는 기업이 망하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삼성은 그 품질 신뢰 덕분에 일본,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독점 계약을 따냈다. 삼성 제품은 비싸지만 믿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이병철은 그때 확신했다. 남의 눈치가 아닌 자기 축으로 버티는 기업만이 오래간다. 그는 회의 때마다 임원들에게 질문했다. 너의 기준은 무엇인가? 삼성의 기준이 아닌 너 자신의 기준은 무엇이냐?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남에게 맡긴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직장에서 상사의 표정, 팀장의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 회의에서 모두의 의견에 그것도 좋네요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이병철은 말한다. 눈치를 본다는 건 네가 기준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는 젊은 간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자기 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축 위에서 결정하라. 누군가가 싫어하더라도 그 결정이 옳다면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정한 축을 바꾸지 않았다. 심지어 주변에서 전자산업은 무리입니다라고 말하던 시절에도 그는 품질과 인재의 축을 믿고 반도체에 투자했다. 그 결단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었다. 이병철은 말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는 없다. 축이 없는 사람은 잠시 사랑받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그는 늘 임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해봤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본 적 있어?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면 회사를 잃고 인생을 잃는다. 그가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 감정에 속아 큰 대가를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삼성은 도로 건설, 자재, 운송 등 여러 산업에 손을 뻗으며 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신생 건설업체 사장이 찾아왔다. 양복 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는 공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윤이 아니라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병철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는 바로 계약을 승인했다. 총 공사비 12억 원, 다른 업체보다 3개월 빠른 완공 약속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 현장 보고서에 이상한 숫자가 올라왔다. 작업 인원 120명 중 실제 근무자는 35명, 시멘트는 규격품이 아닌 저급 제품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병철은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다. 작업장은 텅 비어 있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자재를 빼돌리고 임금은 미지급된 채였다. 사장을 불러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일시적으로 인원을 이동시킨 겁니다. 품질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미 지급한 4억 원은 회수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병철은 장부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눈물과 말에 속았다. 숫자와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숫자로 검증하라. 그는 삼성의 모든 거래와 협력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제안서에 적힌 단가, 인원, 기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즉시 보류. 협력업체의 3년 실적, 재무제표, 신용평가를 직접 검토. 사무실 회의보다 현장 방문을 우선. 국가애국 희생 같은 말로 감정을 자극하는 제안일수록 냉정하게 점검. 그는 임원 회의 때마다 물었다. 그 사람의 숫자를 봤나? 데이터 없이 감동으로 판단하는 건 경영이 아니다. 그 후 삼성의 협력 기준은 세계 어느 기업보다 까다로워졌다. 모든 신입사원에게 그는 말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신용은 평생이다. 몇 년 후 또 하나의 시험이 찾아왔다. 1970년대 초 이병철이 전자사업과 반도체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다.
수많은 국내외 업체가 찾아와 달콤한 제안을 했다. 회장님, 최신 일본 설비를 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와 협력하면 금세 수익이 납니다. 이익률 40%,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모든 말을 듣고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지난 3년간 실적이 있나? 그들이 대답을 망설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끝이야. 그 후 그는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파트너만 남겼다. 손익보다 신용, 감정보다 데이터. 그 기준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불과 10년 만에 수입 조립업체에서 자체 개발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속고 숫자로 판단하면 배운다. 그는 임원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줬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하나의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을 믿어라. 그 철학은 지금도 삼성의 기본 인사 시스템 속에 남아있다. 직원의 실적 평가, 협력업체 검증, 프로젝트 승인 모두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게 진짜 배려이자 신뢰다. 이병철은 말했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출발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젊은 간부들에게 물었다. 해봤어. 사람을 감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숫자와 결과로만 평가해 본 적 있어?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다. 이병철은 평생 결단의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그는 놀라울 만큼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망설이는 성격이었다. 무역상 시절 거래처가 두 개의 제안을 동시에 들고 왔다. 하나는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은 계약, 다른 하나는 위험하지만 성장성이 큰 계약.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주변 참모들은 서로 다른 조언을 했다. 회장님,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기회 아니면 다음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이 두 거래 모두 다른 상인이 가져갔다. 그때 그는 깊이 깨달았다. 모든 선택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의 뜻을 모른다. 결단하지 않는 배려는 무책임일 뿐이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의 주제다. 먼저 결단하고 명확히 말하라. 1970년대 초 삼성은 수원 공장의 오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공장 주변의 하천이 오염되어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언론은 대기업의 이기심이라며 비난했고 경제단체는 규제 강화는 산업을 죽인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시선이 날카롭게 엇갈린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이병철을 찾아왔다. 회장님, 일단은 시간을 벌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결단이 해결한다. 그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은 품질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책임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염 방지 설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3년 내에 공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 설비 비용만 3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삼성의 신용은 그보다 비싸다. 이 결단으로 삼성은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그 해 수원 시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 수천 통이 본사로 쏟아졌다. 그는 그 편지 묶음을 사무실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신뢰는 광고가 아니라 결단으로 얻는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조직 내에서도 명확한 언어를 강조했다. 애매한 보고서는 시간 낭비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론부터 말해라. 그는 회의 때마다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다 혹은 안 한다. 그게 책임이다. 그의 이런 스타일은 때로 냉정하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병철이 말한 명확한 말은 명확한 책임의 시작이었다. 한 번은 삼성전자가 일본의 기술 파트너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였다. 상대 측에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부품 납기를 20일만 늦춰주십시오. 품질에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협력 관계니까 이해해줘야죠 라고 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조용히 말했다. 품질에 자신이 없다면 왜 계약을 했지? 품질이 부족하면 개선하고 납기가 늦으면 사과해야지. 그 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그는 즉시 협상을 중단시켰다. 그 결단 덕분에 삼성은 자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다음 해외 국내 최초로 TV 브라운관 자립 생산을 이루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단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용과 실력을 남긴다. 현대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에서 이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그건 배려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표현이다. 이병철은 말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책임을 져라. 그게 신뢰의 시작이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 던지던 질문. 해봤어? 눈치 보지 않고 네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본 적 있어? 그 질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리더로 성장했다. 이병철은 늘 따뜻한 리더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온화함 속엔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단호함에서 시작된다. 1960년대 중반 삼성의 한 간부가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님, 자녀 학자금이 급해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병철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내밀며 말했다. 이건 급한 불을 끄는 돈이야.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간부는 눈물로 감사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는 이유였다. 이번에도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빌려준 돈은 다 갚았나?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 일은 스스로 해결해 보게. 사람은 도와주는 만큼 약해진다. 그는 냉정해 보였지만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온정은 상대를 망친다. 그의 철학은 분명했다. 은혜를 베풀되 선을 그어라. 도와주는 건 미덕이지만 선생을 걷지 않으면 은혜가 의무로 변하고 감사가 당연함으로 변한다. 삼성 창립 초기에 그는 직원 복지를 위해 사택을 지어줬다. 처음엔 모두가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부 직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 쪽은 수원이 아니라 서울 쪽입니까? 이 조건은 불공평합니다. 그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너무 많은 걸 받으면 감사를 잃는다. 그는 즉시 제도를 바꿨다. 사택 지원은 유지하되 자기 노력에 따른 차등제를 도입했다. 성과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회사는 복지로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다. 기회로 성장시키는 곳이다. 그의 말이었다. 1970년대 후반 한 협력업체 대표가 회장에게 부탁했다. 회장님, 이번 납품 지연은 조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삼성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이병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봐줬지. 하지만 두 번은 없다. 그 단호함의 상대는 당황했다. 그러자 그는 덧붙였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겨내게 해야 한다. 결국 그 회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1년 뒤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 대표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봐주셨다면 우리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이병철의 경영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조건적인 온정은 나약함을 낳고 단호한 배려가 진짜 사람을 만든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경계시켰다.
사람을 돕는 건 좋지만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지 마라. 그 철학은 훗날 인재제일 인사이디의 근간이 되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는 말했다. 진짜 은혜는 상대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자꾸 일을 대신 부탁할 때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미덕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3번, 4번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다. 이병철은 말했다. 은혜는 베풀되 선은 그어라. 도움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는 임원들에게 물었다. 해봤어? 누군가를 진짜로 돕기 위해 냉정하게 이제 스스로 해보라고 말한 적 있어? 그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병철의 철학은 따뜻하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는 말한다. 온정은 사랑이지만 방임은 죄다. 강한 따뜻함만이 사람을 살린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착한 사람은 도와주고 잃는다. 강한 사람은 도와주고 함께 성장한다. 그 말은 지금도 삼성의 사내 명언집 첫 장에 남아있다. 이병철은 생애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따뜻한 냉정주의자라고 불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장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었다. 은혜는 말로 남기지 말고 결과로 남겨야 한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도전할 때의 일이다. 그때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일본도 아직 손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철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망합니다. 모두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다. 그때 이병철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해봤어? 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나?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다. 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한 번은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그날 그는 임원들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업보국 쓰기 포 사업보국 쓰기. 기업은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한 장의 문장이 삼성의 DNA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못 지킨다. 하지만 강한 책임감은 사람도 나라까지 살린다. 그가 말한 강한 온정이란 무조건적인 도움이나 감정적인 배려가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이끌 수 있는 용기 있는 따뜻함이었다. 그는 후배 경영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을 믿을 땐 끝까지 믿고 잘못되면 책임도 끝까지 져라. 그게 리더의 품격이다. 1983년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사업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고 결심했다. 삼성이 실패해도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날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공보다 존경을 원한다. 부자가 되는 건 쉽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는 건 어렵다. 그 대답이 끝나자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이 느낀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책임지는 리더의 진짜 온기였다. 이병철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도와 기뻐하지만 강한 사람은 남을 키워 기쁘다. 내 인생은 후자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강한 온정의 실험이라 불렀다. 그에게 따뜻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고 온정은 눈물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병철이 말한 그 강한 온정이 필요하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는 리더.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의 집이다. 따뜻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강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진짜 리더십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책임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는다. 해봤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 한 번이라도 냉정하게 그건 네가 해야 해 라고 말해본 적 있어? 그게 바로 강한 온정, 진짜 리더의 품격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이병철 회장이 남긴 6가지 철학, 그건 단순한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신용으로 회사를 지킨다. 부자가 되기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나요? 어떤 단어가 지금의 당신을 가장 흔들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아래 중에서 하나를 골라도 좋고 직접 느낀 단어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핵심 단어들, 신용, 사람의 생명, 기업의 뿌리, 인재제일 인자이, 최고의 자산은 사람, 품질 제일, 빈짓띠, 타협 없는 완성도, 사업 보국 식여 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살리다, 결단치된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 추거,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강한 온정, 따뜻하지만 단호한 마음.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요청,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은 댓글에 오늘 당신이 가장 깊이 느낀 한 단어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저는 신용이라는 말이 가장 깊게 남았습니다. 강한 온정,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쭉 나만의 중심을 찾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강조한 단 한 문장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위기는 늘 오지만 품질과 신용을 지키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이병철의 철학이 담긴 다음 이야기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강한 온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